당신이 매일 믿고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성 식품의 역습 7번째 시간은 한의학 기반 치유식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의학 기반 치유식 토크쇼 진행자 주영철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분 치유식의 대가이자 전통음식 연구의 산증인 안명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러 온 안명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에 기반한 치유식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이론을 바탕으로 체질에 맞는 음식 선택과 조리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 몸의 특성과 체질을 이해하고 맞춤형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치유식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 깃드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치유식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의학 기반 치유식을 만들려면 음양오행, 사상체질, 약선요리 등을 먼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음양오행, 사상체질, 약선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오행이란 우주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을 말하는데요.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음식의 성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대지의 기운, 금은 단단한 강철, 수는 차가운 물을 의미하죠. 그럼 사상체질에 대해서도 요약해 주세요. 네, 사상체질이란 조선 후기에 이재마 선생님이 창안한 전통의학 이론입니다. 네, 사람의 체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모민의 4체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4체질은 몸의 장기 중에서 강한 부분과 쇠약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쇠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약선에 대해서도 짧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약선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한약재와 식재료를 함께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전통 한방 요리를 말합니다. 약선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천천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하지 않게 또 내 체질에 맞게 꾸준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치유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할 건가요? 네, 오늘은 6회차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행을 중심으로 또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각 장기의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목부터 출발하니까 간에 좋은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목에 좋은 간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인체의 성장이라든가 해독 또는 기혈소통, 재생 같은 나무의 성장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은 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속에 독소를 분해하는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죠. 이 기능은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없는 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재료로는 식재료로는 푸른 색깔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부추나 또 브로콜리, 시금치 같이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들이 좋아요. 간과 눈에 좋은 재료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호두나 마늘, 사과, 비트,
녹차, 양배추, 버섯 등이 있고요. 또 간 기능을 높여주는 해산물로는 참치, 고등어, 오징어, 뭐 문어, 조개류 등 또 굴이나 새우, 전복 등이 있죠. 그럼 시장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네,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들인데요. 첫 번째 음식으로는 부추 호두볶음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부추 한 500g에 호두 150g, 새송이 200g, 그리고 소금, 설탕, 식초, 올리브 오일이 있으면 됩니다. 네, 부추는 다듬어 씻어서 한 5cm 길이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새송이 버섯은 5cm 길이로 자른 후에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호두는 식초를 넣은 끓는 물에서 살짝 익혀 주시면 호두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벗긴 다음에 다시 달군 후라이팬에서 소금, 설탕을 넣고 바삭거리게 볶아 놓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추는 굵은 뿌리 쪽부터 넣고 소금, 설탕을 넣으면서 숨이 죽기 전까지 살짝 익혀주시고요. 또 다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새송이를 또 소금과 설탕을 간해서 볶아줍니다. 이렇게 각각 볶아낸 부추와 새송이를 잘 섞은 다음에 호두를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간에 좋은 우리 음식이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부추는 칼로리가 적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또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해 주죠. 특히 부추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해서 우리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 외에도 뭐 소화 기능을 개선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청열 쪽에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부추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숙취해서의 부추즙을 마시면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타민 A와 C, 그다음에 철분, 칼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알코올로 손상된 간세포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요. 또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그 항화 아릴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활성 센서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숙취가 있을 때 부추즙을 내서 한번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자극적이라서 속이 쓰리고 목으로 넘겼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양 손실은 하지 않고 술 마신 다음 날 주스처럼 이렇게 탁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생즙을 마시기는 힘들죠. 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위장병 환자들은 생즙을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그렇다면 불났어요. 지금부터 제가 숙취 해소에 좋은 부추 주스를 만드는 꿀팁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네, 그러죠. 네. 부추 70g에 사과 작은 것 1개, 그다음에 요구르트 2개, 또 올리브유 1스푼만 있으면 올리브유 1스푼에 생수 반 컵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어차피 갈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고 또 사과도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에 썰어 주시고요. 믹서기에 부추랑 사과랑 요구르트 또 올리브유, 생수를 넣어서 모두 갈아서 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또 목 넘기기가 힘드셨다고 하니 체에 한번 걸러 주시면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만들면 부추의 강한 향과 매운맛이 중화되어서 위장의 자극이 줄어들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식후나 간식 대용으로 마시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하기 쉬운 부추 저도 애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에 해당하는 게 심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화에 해당하는 심장은 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활발한 활동, 박동과 혈액 순환을 가지고 있는데 불의 에너지라고 해서 위로 치솟는 성질과 에너지 순환이 심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장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네, 일단 심장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재료를 소개하자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전 생성 억제 및 또 혈중 중성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우리들이 잘 아시는 연어라든가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 등이 있고요. 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완화해 주는 토마토나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포만감을 주는 귀리나 키노아 같은 통곡물, 그 외에도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 오늘은 심장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요리로는 위에서 말한 연어와 아보카도가 들어간 연어 덮밥입니다. 네, 밥 한 공기에다가 연어 200g, 아보카도 반 개, 양파 반 개, 무순 5g, 날치알 15g, 와사비 3g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요. 우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 4큰술, 간장 4큰술, 식초 1큰술, 설탕은 1큰술 반을 냄비에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주신 다음에 양파를 조금 넣어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네, 아보카도는 길이로 반을 잘라서 씨를 빼고 껍질 제거 후에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연어도 아보카도와 같은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를 썰어서 물에 담가주시는데 약간의 매운맛을 빼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릇에 밥을 담고 소스를 뿌린 다음에 매운맛을 뺀 양파를 좀 얹어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아보카도와 연어를 번갈아 이렇게 돌려 담고 날치알과 무순을 올리고 와사비를 짜주시면 아주 예쁘고 맛도 좋은 연어 덮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연어가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연어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엄청 좋은 그 재료를 알고 있는데 특히나 오메가3 지방산 또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이 풍부해서요. 이런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또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또한 단백질이 고급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형성과 유지에도 이상적이고요. 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우리가 뼈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셀레늄 같은 아주 항산화 작용이 강한 그런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 지원에도 기여하죠. 또한 우리가 같이 쓴 아보카도는 우리가 수베버터, 과일의 보석 등이라고 불리면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개선, 심장질환 예방, 또 해독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음식을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음식은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이제 쭈꾸미로 만든 쭈꾸미 볶음인데요. 우리가 보통 봄에는 쭈꾸미, 가을에는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봄철에 제철인 쭈꾸미로 혈관 건강도 지키고 맛도 좋은 쭈꾸미 볶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쭈꾸미는 한 450g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청고추나 홍고추 한 개씩 하고 대파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은 이렇게 숙성이 돼야 풋 고춧가루 냄새도 안 나고 또한 깊은 맛이 나거든요. 우선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은 2큰술씩, 설탕과 마늘과 파는 1큰술씩
준비하시고 생강 한 작은술을 넣어서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참기름, 깨소금 뭐 이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우선 쭈꾸미는 소금을 넣어서 바락바락 비벼 씻은 후에 뜨거운 물에 3초 정도 데쳐주시는데요. 이렇게 데쳐주는 거는 쭈꾸미 볶음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양배추, 양파, 당근은 굵게 채 썰어 주시고 고추와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줍니다. 네, 팬에 오일을 두르고 채소를 볶다가 양념장을 먼저 넣어서 볶아주는데 이때도 양념장을 볶으니까 맛이 좋아지고 또 물도 생기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데쳐놓은 쭈꾸미를 넣고 볶아주다가 홍고추, 청고추, 대파를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쭈꾸미를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채소들이 숨만 죽으면 불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부족한 간은 진간장으로 해주시고 위에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쭈꾸미는 혈액순환과 항암 작용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또 피로 회복 또 피부 미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죠. 특히 쭈꾸미의 먹물은요, 항암 작용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을에는 제철 재료인 낙지야 오징어를 가지고 이런 볶음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쭈꾸미 요리를 하는데 제일 핵심이 이게 국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일단 좀 살짝 데쳐주시고요. 데쳐서. 그다음에 양념장도 한번 먼저 볶아주시면 국물이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예전에 이 식당에 가면 한 번에 다 냄비에다 줘갖고 끓여 먹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끓여 먹었다고요? 뭐 이렇게 그건 한 번에 아닌데. 그거 한 번에 쓱 나오더라고요. 네. 쭈꾸미 뭐 이런 거 좋아했고 충무로 근데 있었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그 질감도 살리고 맛도 좋고 국물이 없어야지 그렇지. 맞는 건데. 네, 맞아요. 자,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에코델리스의 그레이트 시즌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토에 해당하는 음식이죠? 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토라고 하면 토에 해당하는 위가 되겠는데요. 위는 우리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보내진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소화하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죠. 네, 위장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은 식습관이 문제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발생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위장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 개선 이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식습관 개선이 제일 필요한데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고 또 과도한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에는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위장에 좋은 식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장에 좋은 것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양배추, 또 단호박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마라든가 또는 두부, 감자, 무, 뭐 아보카도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네, 딸기나 브루베리, 크리베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마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처럼 많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또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기운을 보해주고 살을 찌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기억력을 좋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식을 해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건강식품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마의 효능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마의 주인공은 또 마의 효능을 네. 한번 보자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을 일단 이렇게 잘라보면 그 속에 이렇게 끈적한 쭉쭉 늘어나죠. 미끈미끈하고. 네, 미끈미끈한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뮤신이라고 하는 건데 요 뮤신이 우리 위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요. 보호해주고 역할을 하고요. 또 아밀라제나 카탈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촉진해 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또 칼륨 같은 경우는 혈압 조절에 기여해서 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처럼 아르기닌과 디오스게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원기 회복과 정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또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도 도와주죠. 또한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좋고요. 또 안토크산틴 어렵죠? 이렇게 발음 잘 안 돼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면역을 강화하고 폐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줘서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나 E, 디오스게닌 같은 그런 항산화제가 있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이 치매를 예방해 주고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은 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그 외에 식이섬유와 뮤신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말을 섭취하실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일식집에 가면 말을 갈아서 먼저 이렇게 주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리는 뭐가 될까요? 네, 간단한 거 한번 소개해드리죠. 네. 서여향병이라는 우리나라 한과의 일종인데요. 서여라는 것은 말을 의미하고요. 근데 향이 좋아서 마로 만든 향기로운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첫 번에 이거 들을 때는요. 네. 무슨 중국 영화 제목 같아갖고. 그렇죠. 네, 마는 500g, 500g 준비하시고 찹쌀가루 한 2컵 정도, 꿀 흑임자가루, 잣가루는 1컵씩 준비하시고 식용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는 일정하고 고든 것을 준비해서 주로 요즘은 이제 장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0.5cm로 자른 다음에 김이 오른 찜통에서 한 5분 정도 찝니다. 찐 다음에 요거를 꿀에 재우는데 이렇게 쪄서 꿀에 재우면 이제 그 사이로 꿀에 그 맛있는 맛이 이제 배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찹쌀가루를 입혀서 기름 두른 팬에 지져낸 다음에 마에 잣가루나 흑임자가루를 묻혀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들어봐도 만들어 놓으면 되게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맛있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딱 네, 상상이 드는. 네. 자, 두 번째 음식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이건 또 간단한데요. 마를 이용한 만들기 쉬운 음료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마랑 배랑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마는 한 300g, 배는 1개, 우유는 700ml. 다 껍질 벗기고 적당히 썰고요. 또 배도 마찬가지로 씨와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적당히 썰어서 믹서기에 마와 배와 우유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자주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해서 그런가 가끔씩 산에 가면 이렇게 마즙을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등산로 이런 데서. 근데 거기다가 배하고 우유를 넣으면 또 영양도 더 보충이 되고 훨씬 좋죠. 더 좋아지는군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 요리는 우리가 위를 지금 위에 좋은 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 하면 이제 양배추하고 마를 이용한 일본의 빈대떡이라고 할 수 있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네, 우리가 뭐 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양배추잖아요. 그래서 마와 양배추가 들어간 위장에 둘도 없는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그럼 있을 여기에 것 같아요. 마가 들어가요? 오코노미야끼? 네, 꼭 들어가야 오코노미야끼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저는 다 가짜 먹어봤나 봐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소개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네, 원래 양배추 한 4분의 1통, 그리고 양파는 2분의 1개, 마는 한 200g, 밀가루 1컵, 새우 10마리, 계란 1개 하고 가스오부시, 또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한데요. 뭐 양배추하고 양파는 깨끗이 씻어서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 마는 일단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곱게 갈아 놓는데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료들을 이제 한 개밖에 접착제 안 하는구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새우. 네,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마와 양배추, 양파, 계란, 새우를 넣고 물을 넣어서 약간 되직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식용유를 두른 팬에 앞뒤로 두껍게 지져내 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돈가스 소스 또 마요네즈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뿌려주신 다음에 가스오부시를 올리면 되죠. 그 되직하다라는 게 그냥 그, 들으면 말하자면 그 재료들이 이렇게 부침개 할 정도의 농도면 되죠? 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양배추가 어떤 점이 위에 도움이 될까요? 네, 양배추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양배추즙을 먹고 위궤양을 저기 낮고 낮게 치료했다고.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즙에 들어있는 그 화합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유라고 말하자면 이제 외궤양의 얼서라는 첫 글자를 따서 유라고 칭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점막의 손상 복구와 또 위액 분비 촉진으로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위궤양에 효과적이죠. 네, 그리고 또 설포라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뭐 그 외에도 섬유질이 많아서 뭐 변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뭐 이런 또 피부 미용이라든가 신장 기능 또 염증 억제 등 다양한 효능이 있게 되겠죠. 이게 되게 오랫동안에 사람들한테 알려졌는지 저도 뭐 일본에서 파는 캬베츠 뭐 이런 그런 네네. 거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 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금에 해당하는 폐 호흡기에 좋은 음식이죠. 네. 이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호흡기의 폐는 우리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교수님 혹시 한국의 암 사망률 순위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저 이거 대장암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네, 이게 첫째가 폐암입니다. 네네. 그리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암 사망률을 본다면 폐가 그만큼 주의해야 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금은 우리 계절로는 가을을 뜻합니다. 네, 건조가 시작되는 가을 무렵에는 제철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가 우리 몸에 촉촉함을 주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뭐 우리가 잣이라든가 또는 밤 같은 견과류는 식물성 기름이 풍부해서 건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철 식품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들이 이런 그런 계절에 이런 뭐 건조가 시작된다던가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폐에 관해서 첫 번째 요리가 뭐가 될까요? 네, 먼저는 뭐 우리가 새우 잣즙 무침인데요. 네네. 네, 요즘이 5월이니까 제철 재료인 죽순 꼭 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순하고 또 폐에 좋은 잣을 이용한 음식입니다. 네. 네, 새우 잣즙 무침은 새우 4마리,
또 죽순 한 80g, 오이 반 개, 관자 100g, 소금, 후추, 청주가 있으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소스가 중요한데요. 잣가루 한 4큰술에 육수 3큰술, 소금 한 작은술에다가 신후춧가루를 넣어서 많이 이렇게 거품 이제 윤기나게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새우는 그 등 쪽에 내장으로 꼬치를 빼고요. 소금, 청주를 뿌려서 찜통에 한 7, 8분 정도 찌는데 이것을 껍질을 벗기지 말고 찌셔야 돼요. 그래야 새우의 살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어슷하게 썰어주시고요. 관자는 모양대로 썰어서 살짝 삶아가지고 소금, 후추를 밑간해서 기름에 볶아줍니다. 또한 죽순도 빗살 모양으로 얇게 썰어서 삶아낸 다음에 소금을 넣고 기름에 볶아주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반 갈라서 어슷하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짜서 기름에 볶아줍니다. 이렇게 4가지 새우랑 관자랑 죽순과 오이 이렇게 모두 다 각각 볶아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잣즙을 넣어서 가볍게 무쳐주시면 됩니다. 이 음식은 폐 건강을 위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폐 건강의 두 번째 요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산삼만큼 좋다는 뭐 더덕을 쓰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섭산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더덕하고 소금물, 그다음에 찹쌀가루 2분의 1컵, 꿀, 식용유가 있으면 되는데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길이를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재워 놓았다가 밀대로 밀어서 편편하게 한 다음에 찹쌀가루를 묻혀서 170도의 기름에서 노릇하게 튀겨낸 다음에 꿀을 곁들이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간식이나 술안주로 많이 드셨던 후식이죠. 그러네요. 쌉싸름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로꼬 유지의 우연의 봄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에 해당하는 신장 음식 차례죠? 네. 신장에 좋은 음식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네, 신장은 콩팥이라고 해서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배출하는 몸속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수용성 노폐물 제거뿐 아니라 우리 몸속의 그 전해질과 또 혈압, 또 pH 조절을 맡고 있는데 또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 등 신진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식재료를 보면은요. 일단은 검은 색깔의 식재료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검은색 식재료인데 특히나 검은 깨라든가 검은 쌀, 검은 콩, 또 가지라든가 블루베리, 적포도 등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마늘, 달걀, 양배추, 양파, 피망, 또 토마토, 사과,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조금 생소하시긴 하겠는데요. 토마토 팍시라는 음식입니다. 외국 느낌이 나요, 이름이. 네, 보기에도 예쁘고 따뜻한 맛이 느껴지는 이 토마토 팍시에서 팍시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다진 고기나 채소로 속을 채운이란 뜻인데요. 토마토 속을 파내어서 고기와 양파 등을 볶아 채워 넣고요.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워 만드는 프랑스 가정식이죠. 네, 에피타이저로도 좋고 맛있는 다이어트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재료가
사용되나요? 네, 토마토 4개, 또 다진 쇠고기 200g, 또 양파 반 개, 양송이 4개, 샐러리 1대, 또 다진 마늘 1큰술, 토마토 소스가 1컵 들어가고요. 모짜렐라 치즈 뭐 50g 정도, 또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가 있으면 됩니다. 네, 토마토는 잘 씻어서 꼭지 부분을 위로 한 다음에 꼭지로부터 2cm 정도 밑으로 해서 가로로 잘라주시고 그 안에 속을 파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위에 잘라낸 부분도 뚜껑으로 사용할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키친타올에다가 놔서 핏물을 좀 제거해 주시고 여기에 샐러리, 양파, 양송이는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요. 먼저 마늘을 넣어서 향을 낸 다음에 소고기, 샐러리, 양파, 양송이를 넣고 소금, 후추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런 야채들이 다 익으면 토마토 소스를 조금 넣어서 이제 그 농도에 맞게 졸여주시면 되는데 다 졸여준 소를 토마토 안에 채우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180도의 오븐에서 10분 정도 익혀주시면 신장에 좋은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더욱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토마토가 굉장히 좋군요.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들이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만큼 이 토마토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라이코펜 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죠.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또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고요. 비타민 C가 있어서 또 항암, 면역력 강화, 뭐 피로 해소 등에 좋고 계속 나오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해서 혈압을 조절해주고 또는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이 나왔죠. 네,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 예방에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A와 루테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눈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뭐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음식 하고 있어요? 신장을 좋은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음식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거죠? 네, 요즘 이제 한참 많이 그 검은색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 검은색 식품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허약 체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한의학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푸드로 검정콩, 네. 검정쌀, 검정깨, 또 가지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음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검은 쌀과 가지가 들어간 가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지밥? 네, 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검은 쌀은 한 2분의 1컵, 그리고 백미는 1과 2분의 1컵 뭐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보통 검은 쌀 할 때는 백미에 한 20% 정도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25% 썼네요. 네. 그다음에 가지는 2개, 파는 반컵, 그리고 다진 쇠고기 조금 있으면 좋고요. 올리브유와 간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념장을 하는데 간장에다가 설탕, 고춧가루, 마늘, 파, 뭐 부추,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 만들어 주시고요. 또 매운 거를 원하시면 또 왜 청양고추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양념장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먼저 검은 쌀과 백미는 씻어서 보통 한 불린 쌀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30분 정도 불려 놓으시고 가지는 깍둑 썰기를 합니다. 네. 네, 팬에 올리브유를 넣으시고요. 항상 파의 향을 내기 위해서 파를 노릇하게 볶아준 다음에 소고기와 가지를 넣고 볶아줍니다. 네, 가지가 숨이 죽을 즈음에서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해서
조금 그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전기밥솥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불린 검은 쌀과 백미를 전기밥솥에 넣고 물은 평상시 밥하는 양보다 80% 정도만 넣고 그 위에다가 가지와 고기를 올린 후에 취사 기능을 눌러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80%를 왜 넣냐고 하면 이 가지에 또 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볶으긴 했지만 또 그리고 이런 밥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뭐 곤드레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경우도 물이 평소보다는 조금 덜 해야 밥의 꼬들꼬들한 맛으로 더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서도 좀 나오겠군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가지는 이렇게 뭐 색깔에 그 안토시안 색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있어서 안토시안 하면 우리가 시력 보호에 좋고요. 네. 또 노화 방지, 뭐 콜레스테롤 감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지에 수분이 94%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가지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가지는 또 칼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있어서 우리가 항암 효과도 있고 염증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거의 뭐 다 좋다는 말씀이네요. 다 좋죠. 야, 그러면 이제 우선 이거는 건너뛰고요. 네. 세 번째 요리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요리는 서리태로 만든 서리태 콩국수입니다. 와, 여름에 좋죠. 예, 꼭 또 드시고 싶은 네네네. 음식인데요. 서리태 60g, 호두 20g, 뭐 아몬드 20g, 국수 100g 있으면 되겠고요. 뭐 고명으로는 오이, 달걀지단, 방울토마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리태는 먼저 뭐 한 5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그 불린 콩을 한번 삶아주시는데 물을 좀 추가해서 삶아주시면 좋고요. 센 불에서 삶다가 끓어오르는 시점에서 한 10분 정도 더 삶아주시면 잘 삶아질 거예요. 그거를 빅서로 곱게 갈아주시는데 그 갈아주실 때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호두와 아몬드를 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물을 좀 추가해서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오이는 채 썰고 지단은 붙여서 채 썰고 방울토마토는 한 반 갈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면을 삶아 주시는데 뭐 면 삶는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네네. 하시고, 그런, 잘 삶아 주신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주는데, 이런 전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면을 담고, 콩물을 부은 뒤에 고명을 얹고, 취향에 맞게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여름철에 아주, 신장을 좋게 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행에 관한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교수님 끝으로 이제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들으신 것대로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재료를 찾아서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면 항상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명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수란의 러브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음식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정성스레 준비한 한 끼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건강을 향한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온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도움 말씀의 안명하 교수님, 기술감독 유소은님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겁니다. 송소희님의 그대라는 계절을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